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오후 TV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채널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한 주에 한 편씩 총 13주간 마음을 다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바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과 그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밝았던 가족이나 친구가 어느 날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말수가 줄어들고 무엇을 해도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처음에는 좀 힘든 시기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우리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울증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정작 곁에 있는 가족이 우울증을 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힘내라는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은 더욱 움츠러들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더 멀어지고 같이 아파하다가 자신도 지쳐버리는 일이 흔하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는데 왜 저럴까? 정말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입니다. 왜 내 말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짓누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제목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공부한다는 표현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공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이 책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 그 가족, 배우자, 부모, 자식, 친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울증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의학적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지만 무겁거나 딱딱한 의학 용어 대신 실제 상담실에서 오간 대화들, 환자와 보호자 사이의 오해, 상처받은 마음들이 엇갈리는 순간들을 따뜻하게 들려줍니다. 마치 옆에서 친구가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고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게 됩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면 종종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뭐가 힘든 건데?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왜 저래? 왜 자꾸 누워만 있어? 좀 정신 차려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 가족만 이래? 이런 말들 뒤에는 사실 애정과 걱정이 숨어 있잖아요. 하지만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피해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여기죠. 그래서 힘내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내가 힘을 내지 않아서 가족들이 힘들어한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는 때로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도나 의지가 아니라 그 병의 특성과 구조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변화가 생긴 상태예요. 마치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울증 환자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물질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극복하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의지로 혈당을 조절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울한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걸면 상대방이 귀찮아할 것 같다. 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말도 안 하고 속을 끙끙 앓기만 해?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모두 미안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용기를 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우울증은 에너지의 병이라고도 불립니다. 밥을 먹는 것, 씻는 것, 옷을 입는 것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마치 큰 바위를 옮기는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집안일을 안 도와줘? 왜 자꾸 누워만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는 지금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또한 우울증은 개인만의 병이 아니라는 걸 책은 강조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점점 지치고 불안해지고 어느새 정서적으로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까지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끼죠. 그러다가 결국 화를 내거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감정들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독감이 아니라 관계의 감기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주변의 사람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우울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회복도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치료받고 노력해야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자신의 마음 건강도 챙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은 또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괜찮다는 말보다는 지금 힘들구나라고 공감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힘내라는 말보다는 내가 여기 있어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됩니다. 또한 작은 성취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침대에서 일어났다면, 오늘 밥을 먹었다면, 오늘 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일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쳐버리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되거든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장을 덮을 즈음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우울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많이 지쳐 있지 않나요? 당신도 이제 이해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이제 당신부터 괜찮아져도 됩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돌보는 가족들은 항상 자신을 뒤로 밀어두거든요.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더 힘들 텐데 내가 뭐 하면서요. 하지만 자신이 무너지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저희는 매주 한 편씩 우울증을 이해하고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13부작 감성 콘텐츠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2편부터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함께 회복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각 편마다 실제 사례들과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같은 경험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의학적인 설명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제든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곁에 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앓는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무력감, 때로는 화가 나고 지쳐버리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곁에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만큼 곁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기다려주는 눈빛 하나가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회복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줬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나를 믿어줬다는 것이 회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언제나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그 마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함께 회복해 나가는 법을 배워보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